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벼의 생육과 양분의 흡수 및 이용,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가 개체당 줄기수 및 건물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게 줄기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선에선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걸 이제 최고 분할기 이렇게 말하죠. 또는 분할 최성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잎하고 줄기 무게가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증가한다. 요게 대체로 출수기 직전입니다. 출수기 직전, 그러니까 출수기 4, 5일 전 또는 뭐 출수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산물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상 무게가 쭉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출수가 여기서 시작된다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결국은 요 기간이 등숙이 되는 기간, 등숙기, 영어로 이제 ripening, R-I-P-E-N-I-N-G, ripening stag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 줄기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분할수가 많이 무성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잎과 줄기, 그러니까 잎, 그 엽신과 이 줄기의 무게가 이렇게 증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이렇게 생기고 아래마다 생기는 거죠. 생겨서 위로 쭉 이렇게 뽑혀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잎집을 뚫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출수를 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요 출수가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잎의 무게나 줄기 무게가 증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생산인데 결국은 이 무게가 증가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초기에는 단백질이 가장 먼저 이제 증가를 하는 겁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식물 세포를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리그닌, 셀룰로스 또는 헤미셀룰로스가 있죠. 이 섬유소입니다. 요 세 가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출수기부터는 이렇게 녹말이, 전분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이 등숙기 때는 이렇게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른 실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증가하게 되는가? 결국은 이제 광합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PS 이래서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포토신세시스 아니면 뭐 같은 사이즈로 써도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PS는 포토광 신세시스, 광합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광합성에 의해서 결국은 이 이상무게가 증가하는 거죠. 녹말 함량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양분으로 보면 초기에는 질소하고 인산이 많이 흡수가 되고, 그 다음 K, 카리는 중간에, 칼슘은 후반기에 이렇게 채워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육 후반기로 갈수록 이 칼슘이 중요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실제 그 하루에 흡수하는 양을 퍼센테이지로 이제 비교해보고 거기에 따른 뿌리의 양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를 검토를 해보니까 요 MNPK, 질소, 인산, 카리 얘들은 출수전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 배동바지 때입니다. 그죠? 배동바지가 유수 형성기,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했죠. 그죠? 영어로 하면 페니칼 이니시에이션 스테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수가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요 배동바지 때, 우리말은 배동바지 때, 요 전에 가장 많이 이제 흡수가 되고, 그죠? 근데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뿌리도 보면 가장 이때가 최고 맥시멈이 되더라는 거죠. 유수 형성일 때. 그 이후로는 뿌리가 분포가 상당히 줄어들죠, 그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남아있던 게 있기 때문에 전체 뿌리 무게는 그 출수 직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 뿌리를 보면 새 뿌리는 배동바지 한 일주일 전에 맥시멈 최대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러고 건전한 뿌리 무게도 요때 배동바지 직전에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때 새 뿌리 또는 건전한 뿌리가 많은 이 순간에 출수 한 일주일 전, 출수가 아니고 유수 형성 일주일 전에 NPK는 가장 많이 흡수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FE하고 철하고 마그네슘, 망간 이런 애들 또 규소도 보면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철하고 망간 특히 얘들은 요 타이밍 철하고 망간은 그러니까 유수 형성되고 한 10일 정도 10일경에 맥시멈이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규소하고 또 요 컬러가 망간이죠. 망간 이 애들은 규소하고 망간 MN입니다. 요 얘들은 출수 한 일주일 5일 일주일 전에 최대가 되더라는 거죠. 그 이후로 급속히 드랍된다, 떨어지더라고요. 수량이. 결국은 이 양분들이 어느 시기에 가장 많이 필요하냐 봤더만 NPK는 주로 유수 형성기 직전 전까지 최대가 되고 나머지 철, 마그네슘, 망간, 규소 이런 애들은 배동바지 때부터 출수기 요 사이에 가장 많이 흡수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산업화를 한다면 비료의 12효율이라고 합니다. 비료 효율, 12효율. 예를 들어서 100의 비료를 주었다면 100%를 주었다면 이것이 몇 프로 흡수 이용되는가? 대체적으로 한 50%밖에 흡수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럼 50%는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꺼졌느냐? 하늘로 솟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땅으로 물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 공기적으로 날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비료를 어떤 비료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비료를 준다면 토양을 우선 이렇게 토양이 있으면 토양을 퇴비를 줘서 비옥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퇴비가 많이 없다. 그러니까 광활한 면적이다라고 가정하면 이 퇴비를 주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완효성 비료를 만들자. 완효성 비료는 뭐냐면 천천히 녹는 비료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개운할 때 이렇게 땅이 있으면 여기 비료를 뿌린다 했죠. 뿌리는데 얘들은 빨리 녹는 성질을 갖고 있다. 대체로 속효성. 화학비료는 거의 빨리 녹죠. 녹으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거의 한 일주일 열흘 만에 다 녹아버립니다. 흡수 못하면 물 따라 다 이동해 버리겠죠. 지하로. 그죠? 그럼 지하수 오염되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나오는 비료가 이 완효성 비료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슬로우, 천천히, 슬로우, 녹다는 릴리징, R-E-L-E-A-S-I-N-G, 비료는 fertilize.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녹는 비료를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완효성 비료, 이 애들은 가격이 좀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활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거의 한 3배 정도 일반 화학비료의 값을 띄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산업화한다고 하면 이때 많이 흡수를 하니까 많이 흡수될 수 있게끔 이 성분들을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배의 양분과 생육과 양분 흡수를 보면은 NPK 질소 N,
P 포스페이트 또는 포스포러스, K 포타슘 이렇게 하죠. 질소는 여기 월일별로 보면은 7월 달부터 쭉 해서 10월 10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8월 이 출수기를 보면 출수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출수. 그러니까 이 출수기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월 며칠이라는 8월 30일 정도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지만 8월 뭐 이거 9월 달로 잡아놨다, 그죠? 9월 한 3일 4일로 잡아놨는데 어쨌든 가장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잎새입니다. 잎새고 그 다음에 이제 잎새에 딸린 질소 함량을 이제 성분별로 보면 가장 많아요. 초기에는 이 정도로 그램당 미리그램은 100분의 그러니까 그램이 요거 미리그램은 1000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1000분의 1이니까 실제 함량을 보면 1000분의 50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럼 5%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5%. 가장 많을 때는 한 4.5%까지의 질소가 이 잎 속에 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근데 줄기 있잖아요. 줄기하고 잎하고 요걸 비교해 보니까 잎집도 포함해서 보니까 요거는 빼고 요건 빼고 잎새는 빼고 줄기하고 요걸 둘러싸고 있는 잎집 요걸 해보니까 최대 2%더라고요. 2%. 그 다음 뿌리는 보니까 뭐 1.7%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는 한 1.5% 정도로 보고 그 다음 이 줄기하고 잎집은 2% 조금 이하입니다. 1.8% 정도 되고 엽신 그러니까 잎새, 엽신 같은 말입니다. 립브레이드는 요거죠. 거의 평균적으로 한 3% 되지만 생육 후반기에 가면은 나중에 수확기 때 조금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수확하고는 이삭을 털어내고 탈곡을 하고 남은 이 짚의 질소 함량은 0.8에서 1%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낮죠, 그죠? 전체를 하니까. 어쨌든 질소 분포는 그러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산, 인의 함량을 보면 역시 단위는 킬로그램이죠. 역시 잎새에 가장 많더라. 그 5.5%, 4%까지 되더라, 그죠? 근데 나중에 생육 후반기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드랍된다. 그러니까 20%도 채 안 되는 1.7, 8% 정도 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지금 잘못됐다, 그죠?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뭡니까? 뿌리다, 그죠? 뿌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하고 잎집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잎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는 잎새에는 별로 없다. 최대 3%다, 그죠? 3%. 그리고 그 이유는 2.5% 정도를 일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바로 새겨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잎새에 가장 많다. 요거는 질소. 그 다음에 줄기에 가장 많은 거, 인이 뿌리죠. 뿌리, 줄기가 뿌리에 가장 많더라. 그죠? 근데 생육 후반기에 되니까 드랍된다, 떨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K 함량을 보면 K하고 사실 질소하고 K는 이동성이 강하다. 잘 이동한다. 그죠? 그러면은 새로 생장하는 잎에, 새 잎에 많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역시 잎새에 가장 많다. 한 4%까지 최대 있다. 그죠? 그 이후에 한 뭐 2.2, 3%까지 드랍되긴 합니다만. 근데 줄기하고 잎집은 칼리 함량이 거의 3%대로 유사하게 유지가 된다. 그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뿌리에는 K가 최대 1.7, 8% 되고 거의 0.7, 8%로 적더라. 관계로 갈수록 K는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거는 N하고 K는 이동성이 강하다. P는 이동성이 적고 주로 뿌리에
뿌리에, 여기 뿌리죠. 뿌리에 분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수확기 뼈의 수확기 이삭의 비료 3요소 NPK죠. NPK 함량에 대한 출수기 식물기관의 비료 3요소 분포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에 있는 걸 보면 요게 22% 그죠? 이삭에 구성되어 있는 게 질소가, 그 다음에 인이 12%, 칼리가 37%, 인은 주로 아까 루트 뿌리에 많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 질소보다 칼리가 더 많죠. 기타 성분들이 마그네슘하고 망간, 몰리브덴, 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잎새로 보면은 수확기 때 잎새로 보면 질소가 역시 37%는 요거는 출수기. 예. 그 다음 인, 그 다음에 칼리, 그 다음에 기타 성분. 그 잎집을 보면 결국은 질소는 어디에 많습니까? 주로 이삭하고 잎새에 많은데, 이삭에는 가장 많은 게 칼리가 1등으로 가장 많고 질소가 2등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잇몸, 엽신이죠. 엽신은 1위가 질소더라, 그죠? 1등. 그럼 2등이 인이다, 그죠?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산질 비료는 열매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잎집을 보면 인은 잎집에는 인이 1등이다, 그죠? 그 다음 줄기에 가장 많은 거 인이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 팬 후에 흡수된 걸 딱 보면은 요까지는 어떻습니까? 출수기 식물기관에 요 비료 성분을 본 거고, 이삭이 팬 이후에 흡수된 양을 딱 보니까 결국은 칼리가 가장 많더라. 칼리가 가장 많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칼리는 초기의 기비로 우리가 비료를 NPK를 주로 주는데, 칼리는 초기에는 적게 흡수해요. 후반기에 이렇게 많이 흡수한다. 그 후반기에는 그 출수기 때 이삭이 펼 때쯤 주는 것이, 또는 유수 어린 이삭이 형성될 때 주면은 더 생육이 좋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성분량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를, 이게 총 합이 각각 100%다 하는 걸 봤을 때 질소는 어느 때 가장 많이 흡수하느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고, 이거보다는 이렇게 단독으로 비료 자체로 갖고 비교를 할 때는 단독으로 한 가지 성분만 할 때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게가 엽신, 이 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삭 팬 이후에는 한 20% 정도로 별로 적게 하더라, 그죠? 결국 이삭에 22% 있더라. 일단 인을 보니까 언제 가장 많이 하느냐, 분포도로 보면은 줄기에 가장 많더라, 그죠? 31%. 그 다음에 잎새하고 잎집에 많고, 이삭 팬 후에는 별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15%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칼리를 보니까, 칼리는 1등이 가장 많은 게 이삭 팬 후에 가장 많이 흡수되고, 그 다음 이삭에 가장 많이 들어있더라 하는 거죠. 양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기타 성분으로 보면, 주로 이제 이삭 팬 후에 많이 또 흡수된 것, 그 다음에 이삭에 많이 있다. 결국은 이삭 후에, 그러니까 출수 후에 흡수된 양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재밌죠? 좀 어렵지만은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걸 이제 녹말을, 우리 스타치 전분 있잖아요. 스타치 전분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여기 이삭에 있는 이 전분 함량을 나타낸 겁니다. 이 블루 청색이. 근데 이게 결국은 어디서 왔느냐를 보면, 요게 많아질 때 적어지는 것을 보면은 거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요게 돼. 줄기죠, 줄기 무게가 출수기 때에서 익음 때,
요 9월 한 10일경 되겠죠. 날짜로 보면. 이때 가장 최대로 돼 있다가 그 이후로 드랍된다. 줄어들면서 이삭은 늘어난다.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던 전분이 광합성을 해서 이쪽으로 이삭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잎집도 있지만 잎집은 이 양분이 스타치 전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조금 줄어드니까. 근데 결국은 이 줄기라고 하면 줄기에서 있던 전분들이 이쪽으로 옮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잎새, 잎몸이죠, 그죠? 잎몸에 있는 것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분으로서. 이 몸에 있어서는 전분보다는 뭡니까? 결국은 당이죠, 그죠? 당. 자, 그래서 잎새는 광합성이 이루어져 당을 만들지만 광합성 사물을 저장을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을 6탄당 C6H12O6 해서 이 당, 그죠? 당을 만든다. 만들어서 저장은 어디로 하느냐? 이 광합성을 해서 이 당을 만들고 저장은 이삭에 한다는 거죠. 보내줄 뿐이지. 그럼 결국은 가장 전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 줄기에 있다는 거죠. 줄기에 있는 것이 결국은 옮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영양생적인기의 광합성 산물은 잎집하고 줄기에 30% 이상 저장이 되고 이삭 팬 후 이삭으로 이전된다. 아주 중요한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time.